지식 공유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는 언어청각학부 청각학 전공의 안현정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우리 한림대학교가 배출한 인재이십니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청각학으로 석사도 하시고 또 홍콩시티대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우리 대학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카이스트의 박사후 연구원도 하시고 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연구원으로도 또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난청 치매 예방을 위한 청각인지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연구를 좀 수행 중이신데요. 오늘은 청각과 디지털 헬스, 난청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활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청각과 디지털 헬스, 난청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활하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가볍게 그 소리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밀접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겪게 되시고 저도 이제 곧 겪게 될 노화와 난청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노화 난청을 저희 디지털 헬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서 가져가야 될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 기술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인지를 하고 듣고, 그리고 또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커가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 조카 사진입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당사자와 잘 협의를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조카가 지금 10개월인데요. 이 아이를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커가는 상황에서 소리를 인지하고 또 그와 발달에 맞춰서 언어를 발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연령에 따라서 청력의 발달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소리라는 과정이, 저희가 지금 소리를 듣고 말하는 과정이 과연 태어나서부터만 지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소리는 끝까지, 임종 전까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시게 되면은 임종 직전에 가족들한테 아직 듣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씀 해주세요. 이런 굉장히 클리셰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2020년도에 관련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Electrophysiology Evidence of Preserved in Hearing at End of the Life라는 제목으로 죽기 직전까지 이 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은 실제적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을 하는지 그런 거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의식이 없더라도 호스피스에 있는 환자들도 음색에 대한 변화를 잘 인지를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지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는 청각 시스템이 임종 직전까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에비던스를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각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죽기 직전까지 청각을 계속 듣고 있는데 과연 이 청각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연 나이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구심이 또 들게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같을지 실제로 다를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이 소리가 과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au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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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el.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혹시? 로랄이라고 들리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예니라고 들리신 분들 계실까요?
대부분 다 로랄이라고 들리셨나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니 발표가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중간 소리쯤으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실험을 놀랍게도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1, 2학년 굉장히 20대 초반 학생들한테 이 소리를 똑같이 들려주고 어떻게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과 정반대의 결과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니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니, 로랄 이 소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rel. 이 소리는 실제로 예니와 로랄의 소리를 반반 섞은 그런 음성입니다. 대신에 이제 로랄이라고 이제 들으셨던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주파수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서 소리를 들으셔서 로랄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수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니라는 이제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수를 못 듣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소리를 강조해서 들음으로써 로랄이라고 조금 더 많이 들으셨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로랄이라고 들으셨던 분들은 약간 노화가 된 청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니라고 혹시나 들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잠깐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리가 들리는 과정은 소리가 이제 귀로 들어오게 되면은 물리적인 반응을 거쳐서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달팽이관에서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전기적인 신호가 뇌로 들어가게 되면서 소리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난청이 있으신 분들과 난청이 없는 정상 청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 2000Hz와 4000Hz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소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정상 청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 달팽이 관에서 2000Hz와 4000Hz에 해당하는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소리를 전달하도록 됩니다. 하지만 난청이 있으시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부분의 영역이 오히려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소리 자체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건 부분과 관련이 해서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보청기와 앞으로의 보청기가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되느냐라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은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해서 그 소리를 제대로 뇌에 전달을 하게 되지만 난청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리 인식 자체를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소리의 코딩을 뇌로 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보청기 방식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데 주로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그 방식 자체는 소리 인식을 잘못하는 난청이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리 자체를 난청인이 들을 수 있게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서 소리를 줘야지만 그 소리를 제대로 뇌에 인식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시사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 청각학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뉴 인포메이션과 뉴 에스텍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로서의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케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곽방을 받고 그다음에 크게 커져 나가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개인 상태가 얼만큼 밀접하느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답변의 수가 80%가 넘었고요. 그리고 나서 특히 어떤 환자에게 이런 디지털 헬스 케어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와 고령 자해를 가진 환자에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헤어셀이 망가지게 되면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난청이 있게 되면은 쭉 같이 가져가야 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봤을 때 난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분야에서 과연 어떤 비중이 굉장히 어떤 테크니션이 결합이 돼서 분야가 비중이 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성이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난청과 관련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떠한 요소, 포커싱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제가 핵심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런 AI,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난청이 없는 사람도 난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난청이 판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AI를 활용한 난청 조기 예측 분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보청기나 인공와우도 원격으로 비대면 상황에서 보청기의 소리를 조절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게임화된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재의 난청 재활 프로그램은 굉장히 사람 대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음향적인 요소를 가지고서는 주로 이제 재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게임의 요소를 가미를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해보면은 굉장히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AI와 난청 조기 예측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이런 난청 분야에서는 2019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이제 시작을 한 편인데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시장성이 넓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은 사용되어져 있는 AI 기술도 약간은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측되는 주요 결과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약 2년 전부터 저희 나라에서도 난청과 관련되어져 있는 AI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이제 오픈 소스로 올려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청력 검사 학습 데이터를 세트를 구축을 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난청의 원인이나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술도 많이 프로젝트도 이제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난청 검사의 음성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뇌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오픈 소스로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오픈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원격 진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원격으로 진료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의료진 임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올로지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텔레오디올로지라고 해서 원격으로 이제 상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소리를 이제 조절해주고 그에 맞는 재활법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배리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화된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이제 논문이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요. 소리를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그 집중한 뇌파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게임처럼 제가 글자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소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재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런 뇌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트레이닝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로 통해서 실제적으로 뇌파를 활용한 뉴로 피드백 트레이닝이 창능 재활에도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키스트와 정기연구원, 그다음에 에트리와 서울대병원과 이대와 같이 노년층에서 일상 발화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를 활용을 해서 퇴행성 뇌기능 저하를 이제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맡은 부분은 청각 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뇌파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분석을 하는 역할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뇌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인지를 활용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시끄러운 카페나 뭐 이런 외부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이즈 상황에서도 앞에 있는 청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게 되는데요. 이 점을 바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의 그 스피치 엔벨롭과 제 뇌파가 집중을 할 때 굉장히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클린한 스피치 상황에서 일단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 뇌파를 모델링화해서 노이즈 상황에서도 말소리를 인지를 할 때 그 말소리에 대해서 그 뇌파와 일치도가 높으면은 그만큼 그 말소리에 집중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일치도가 떨어질수록 말소리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라는 컨셉을 활용을 해서 이제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청각 인지 재활이나 이런 그 데이터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환경에서 이제 그런 뇌파 데이터를 측정을 해봤더니 환경 소음에 따라서 이 뇌파 데이터가 일치를 하는 게 조금 달랐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연구는요, 디지털 헬스케어 입증을 위한 기전 연구입니다. 제 박사과정 때 이제 청각 뇌신경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청각에서 이제 소리를 받아들일 때 이제 살라무스 부분과 콜텍스 부분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인지하는 그 과정 자체의 메커니즘이 실제적으로 신경계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굉장히 알려져야지만, 반대로 이걸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을 했을 때 이 메커니즘이 변하더라라는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의 중문대학교에 있는 얀 슈눕 교수님과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리차드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결과가 나오고 하고 있어서 한 내년쯤 되면은 조금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이 연구 결과 나오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청 인지 예측을 활용을 하는 그런 연관성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난청뿐만 아니라 난청의 데이터와 뇌파의 데이터, 인지 데이터 요 세 개를 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이제 향후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청각 데이터라고 하면은 순음 청각 삐삐 소리 나면은 소리 누르는 거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그런 검사 기법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검사 기법을 통달할 수 있는 조금 재미난 그런 조기 진단 기구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화된 그런 조기 진단 기구를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력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선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게 청각이기 때문에 비록
비단 남청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생들 보면은 이어폰 굉장히 많이 끼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런 이어폰이 지금 끼는 워치와 같이 소리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정상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각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여러 가지 다른 헬스케어를 부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생각이니 혹시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과 많은 콜라보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